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반도에서 있었던 형평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은 500년을 이어온 뿌리 깊은 우리 한반도의 국가였고 철저한 엘리트 중심의 국가였습니다. 이 조선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계층이 바로 백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백정은 일단 시대상적으로 그 어떤 천민보다도 무시받던 사회 인식이 분명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나 돼지 등 가축을 도축해서 파는 일에 종사하던 사람들로 사회적인 차별과 인식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도축업이 돈은 상당히 짭짤했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다른 양민들이 일부러 무시를 받더라도 백정이 되었다는 기록도 있죠. 문제는 시대가 변함으로 신분제가 철폐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데 갑오개혁으로 사회 표면적으로는 신분제가 없어지게 되자 돈은 그럭저럭 벌었지만 수많은 사회의 멸시와 뿌리 깊은 경멸을 받고 있었던 이 백정 계층은 오히려 앞장서 후손들을 교육하고자 했습니다. 신분제가 폐지되었지만 이들은 정상적인 학교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조선 사회의 차별은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죠. 심지어 입학했는데도 후에 백정 집안 출신인 것이 밝혀지면 압력을 받아 중간에 자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일어났습니다. 이 형평운동의 대표격인 장지필은 백정 집안 출신이었는데 그의 집안은 유복했으나 백정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양민들과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었고 이 때문에 그의 집안에선 따로 가정교사를 두어 교육을 하고 많은 돈을 들여 일본 유학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는 일본 메이지 대학 법학과에 진학해 3학년까지 이수하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그의 명부에 도부라고 찍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일제까지도 이런 차별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좌절한 그는 즉각 이 형평운동에 투신하게 됩니다. 백정에 대한 이 뿌리 깊은 천대의 공평과 평등을 주장하는 형평사가 강상도, 장지필, 신현수를 필두로 경남 진주에서 조직되어 활동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형평운동의 시작입니다. 모욕적 호칭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형평중학교 설립 등을 외치며 시작한 이 운동을 전국의 백정 출신들과 일부 양반들, 종교, 사회단체와 일부 언론까지 지지하며 큰 호응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내려온 사회적 차별에 만만치 않은 반발 운동도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양반, 유생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안동, 예천 등에서는 형평사의 해체를 요구하는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그들이 도축한 고기를 불매하자는 움직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형평사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합니다. 1년 만에 지사가 12개로 늘어나고 분사가 67개까지 늘어났죠. 백정들이 주제를 모른다며 형평사 예천 분사에서는 형평사가 공격당하고 일원들과 가족들이 구타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을 인지한 형평운동 측은 폭력이나 차별에 대해 단합함으로써 어느 정도 대응하게 됩니다. 문제는 조선사회의 지배층, 지식인층으로 인식된 양반계층만이 반발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농민이나 양민, 심지어 백정과는 다른 천민계층까지도 백정 출신자들을 공격하고 멸시했다는 점입니다. 형평운동은 단기간에 큰 성장을 했지만 내부 계파 간의 갈등을 겪었고 여러 사회주의자의 합류와 활동까지 겹치면서 다른 계급 차별 철폐 운동과 함께해야 한다는 파와 원래대로 백정층의 차별 폐지를 위한 운동에 전념해야 한다는 파가 서로 싸우며 균열을 겪기도 했지만 1925년 서울에서 단합하여 전 조선 형평 대회를 같이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계급투쟁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사회주의자들의 기본 정신이기도 하죠. 이런 종류의 운동이 이 192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형평운동도 형평청년회, 형평하구동맹, 형평여성회 등이 만들어졌고 1924년에는 조선여성해방을 외치는 조선여성동호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회주의 사상이 기반이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담으로 조선여성동호회 핵심 인물 중 하나였던 주세죽의 남편이 되는 사람이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그 유명한 훗날 남조선 노동당의 보스 박헌영입니다. 이 시기에는 계급적 차별 철폐 운동과 더불어 신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조선 여자 청년회, 반도 여자 청년회 등 가부장적, 공권적 시대상과 인식이 남아있던 한반도의 여성 계몽운동 역시 활발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평사 운동에서 또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연대를 구했다는 점인데요. 일본에는 우리의 백정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를 받던 계층인 부라쿠민이 있었습니다. 일본 역시도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 신분제가 없어지고 법적으로 평등하게 되었지만
일본도 뿌리 깊은 멸시와 차별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형평사보다 약간 먼저 브라쿠민 해방운동을 이끈 수평사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이들의 수평사 창립 선언문은 일본 최초의 인권선언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즉, 수평사와 형평사는 같은 아픔과 차별에 저항하기 위해 조직된 집단이고, 말로만 평등을 외치는 이들에게 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었습니다. 조선의 백정 출신자들은 일본으로 건너가 수평사 인물들과 간담회를 하고 서로의 중심 인물들이 교류하는 등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과 그들에게 지배당하는 식민지 조선의 국가적 차이를 떠나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이들이 같이 서로 연합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신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평사 운동은 단순하게 백정의 차별과 인식을 타파하고 사회 밑바닥 계층의 해방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회 운동에 영향을 주었고, 실제 법령 발표로 해결되지 않았던 조선의 본권적, 신분적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형평사 운동과 수평사의 활동 모두가 분열과 공산당과 엮이는 사건, 일제의 압력 등으로 제대로 된 완성을 보았다고 평가받지 못하는 사회운동이었지만, 변화하는 사회에서 인권을 외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백정들이 자신의 인권을 외치며 나설 때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고 경멸했던 주요층이 양반도 아니고 일반 농민, 양민, 천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을이 들고 일어나니 간만이 나서서 이를 공격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차별과 무시에 들고 일어난 최하의 을을 또 다른 조금 나은 을들이 앞장서서 공격했다는 점,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뿌리 깊은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뭐 이런 거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카스트 제도는 법제화된 계급 제도가 아닙니다. 인도 정부는 이를 철폐하려고 노력을 수없이 했지만 이는 아직도 인도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며 최하층민들은 정말로 사람 취급을 제대로 하질 않습니다. 인식과 관습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아직도 직업의 귀천을 따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또는 배움의 정도나 자산의 크기로 남을 무시하고 소중한 타인의 인격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꼭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야 하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바로 형평사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형평사의 애절한 창립 당시 취지문의 문장들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애정은 인류의 본량이다. 지금까지 조선의 백정은 얼마나 하등한 지위와 압박에 처하였는가. 과거를 회상하면 종일토록 통곡하여도 혈류를 금하기 어렵다. 빈하고 열하고 약하고 천하고 굴한 자는 누구였던가? 바로 우리 백정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런 비극에 대하여 사회의 태도는 어떠한가? 소위 지식 계급에서 압박과 멸시만을 하였도다. 결코 천대를 받을 우리가 아니다. 직업에 구별이 있다고 하면 금수의 생명을 뺏는 자, 우리 백정뿐만이 아닌가 하노라. 우리도 조선민족 2천만의 하나다. 가보년 6월부터 령으로서 백정의 칭호가 없어지고 평민이 된 우리들이다. 애정으로서 상호부조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의 번영을 기하려 한다. 이에 40여만이 단결하여 본사의 목적인 그 주지를 천명히 표방코자 하노라. 1923년 형평사 창립대의 창립 취지문 중에서. 감사합니다.